가운데 한국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죠. 유엔 안보리 이사 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역시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이제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유엔 안보리가 뭐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한다거나 뭐 이제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 뭐 불가능한 지금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유엔 안보리 그 회원국들이 북한의 이러한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이유는 그 기술이 곧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그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제 그 규탄하는 금지하는 그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유엔 안보리 이제 회원국들이 이제 그 한 목소리를 규탄하고 있는데요. 그 북한이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도발함에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이제 눈 감고 침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에 이렇게 이제 그 점령하는 위협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부분을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는 것을 그들 역시도 알게 될 것입니다. 예,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당초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였는데 뜬금없이 북한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뭐 물타기 하는데 맞습니다. 오염수 타기를 해버렸어요. 의도가 뭘까요? 뭐 결국 그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안보리 의제에 대한 본질을 이제 흐리려고 그랬을 것이고요. 또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그 오염수 그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이제 함께 이제 논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제가 그 정찰 위성에 대한 의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사실상 뭐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그 결국은 북한이 이제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세계 여러 국가도 다양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뭐 북한이 사실상 이제 그 북한 스스로 이제 고도화시킨 사이버 능력으로서 이제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이제 그 선전선동 활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뭐 빈손으로 끝났다 말씀드렸는데 매번 러시아, 중국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가 무슨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6월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내년부터 안보리 현안에 투표권도 있지 않습니까? 좀 나아지는 걸 기대해봐도 될까요? 그 이제 안보리 차려본에서 이제 결의안이나 이런 것을 이제 채택할 때 이제 상임 이사국 중 1개국만이라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엔 안보리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혁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,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내년에 함께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미국과 함께 이제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이제 그 협력을 그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기존에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안보리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저들이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 안보리 의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부권 행사가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의제를 이제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